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가 회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종합원가 계산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기초적인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원리 이런 부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종합원가 계산에 들어갔을 때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의 수행 단계 해서 원가회계 책의 교재에는 다 나눈 내용인데 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행 단계를 보면 자, 1단계는 자,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고, 2단계는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자, 가공 원가로 나누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다. 자, 3단계는 자, 이 공정의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고, 자, 공정의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가공 원가를 공정에 집계한다. 그다음에 4단계는 자, 원가 집계했고 완성품 환산량 구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원가를 구한다. 한 개당 원가는 한 개당 직접 재료 원가, 한 개당 가공 원가 이렇게 구해야 되죠. 그 다음 5단계에 이제 우리는 완성품의 원가는 얼마냐,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얼마냐 라고 계산한다. 해서 종합원가 계산의 수행 단계에서 총 5단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단순히 암기만 하면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 실제로 수행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면 사실 이 수행 단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히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종합원가 계산의 기초적인 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단계니까 예를 들어 볼 텐데, 먼저 공정이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이 하나의 공정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제2공정, 3공정, 4공정 이렇게 연속적으로 공정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일단 자, 공정은 단일한 공정, 즉 한 개의 공정이다. 그리고 일단 기초 제공품이 0이다 라고 가정하고 일단 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자,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기초 제공품이 0인 단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0인 단계를. 자, 이와 같이 예시가 나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이 2000X1년 3월 1일 날 영업을 개시했다. 영업 개시했으니까 기초 제공품이 없겠죠, 당연히. 기초 재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단일 제품 P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자, 3월 1일 날 자, 제품 P 1000개 생산에 착수했다. 착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월 중에 몇 개를 완성을 했다? 1000개에 착수했는데 600개를 완성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미완성된 것은 몇 개? 400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60%다. 자, 기말 제공품 몇 개? 400개. 그런데 몇 퍼센트를 완성했다? 자, 60%를 완성했다. 60%를 완성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자, 지난 시간에 종합원가 계산의 개념, 원리 설명할 때 자,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가공 원가는 공정에 비례해서 투입된다.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의 특징이다 하는 거. 자, 이 내용은 문제에 굳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으면, 문제에 굳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푸셔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3월에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3월에 제조 원가가 어떻게 나왔냐? 직접 재료 원가가
100만 원, 가공원가가 168만 원 해서 합계 268만 원의 제조 원가가 지금 이 공정에 들어간 거예요. 자, 단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 어떻게 하냐?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이야기는, 자, 먼저 이 T 계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T 계정.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서 T 계정을 한번 봐요. 자, 차변에 이제 기초 제공품이 있는데, 자, 영업을 이제 개시했으니까 0이죠. 없어요. 자, 단기에 몇 개를 만드는데 착수했냐? 10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에 착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변은 총 몇 개입니까? 수량으로 보면 1000개예요. 1000개. 그죠? 자, 지금 이 제공품이라는 T 계정을 가지고 금액으로 본 게 아니고 수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완성된 게 몇 개라고 했습니까? 600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되죠. 그럼 당연히 합계는 똑같이 1000개가 되어야 되니까 결국 완성되지 않은 기말 제공품, 미완성된 기말 제공품 몇 개다? 400개다 라고 이 T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 계정을 이제 물량의 흐름을 이렇게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아까 T 계정을 가지고 봤는데 이제 세로로 이렇게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구분. 자, 물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아까 몇 개였다? 0이었습니다. 단기 착수하면 몇 개였다? 1000개였다. 그래서 이 합계가 뭐였습니까? 1000개였죠. 자, 여기까지가 제공품 계정의 아까 차변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완성된 게 아까 몇 개였다? 600개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합계가 몇 개가 돼야 된다? 똑같아야 되죠. 1000개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400개다. 그죠? 그런데 이 기말 제공품은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가공이 되었다? 60% 가공이 되었다라고. 자,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은 항상 이렇게 옆에 가공의 진행 정도, 완성도, 진행률 같은 것을 항상 이렇게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1단계예요.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2단계로 가면 완성품 환산량을 보자. 완성품 환산량을 보자 이겁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은 자, 직접 재료 원가하고 가공 원가가 원가가 들어가는 그 양상이 다르죠.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공 원가는 공정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가가 들어가는 투입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 직접 재료 원가하고 가공 원가를 이렇게 구비를 해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야 돼요.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원가 계산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직접 재료 원가를 먼저 볼까? 직접 재료 원가를. 자, 아까 분명히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전부 다 들어간다고 했죠. 공정 초에 전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시작하면서 몇 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습니까? 1000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1000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하려면 재료도 몇 개의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직접 재료 원가는 일단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00개 재료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완성된 게 몇 개다? 600개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1000개 중에 600개만큼은 완성품에 들어가 있고 1000개 중에 400개만큼은 기말 제공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공 원가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가공 원가는 공정에 비례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공정에서 비례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공정에 비례해서 들어가는데 600개만큼은 이거는 100% 공정이 다 진행되었다. 그죠? 그러면 이 600개에는 가공 원가도 100%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의 개수로 보면 600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400개는 물량으로 보면 400개인데 가공은 60%만 가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완성품의 개수로 바꿔주면 60% 곱하기 400개 해서 240개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직접 재료는 400개. 자, 그래서 결국은 직접 재료 1000개 중에서 완성품의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총 1000개 완성품 환산량인데 그 중에 600개는 완성품 들어가 있고 400개는 제공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고, 가공원가는 100% 완성된 거 600개는 600개 가공원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0개는 60%만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공원가는 240개 만들 수 있는 가공원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합계는 몇 개 된다? 840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는 400개, 여기는 240개 되는 거예요. 즉 400개 곱하기 가공이 된 거 60% 해서 240개 되는 거고,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총 합계가 1000개, 가공 원가는 840개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 환산량이 총 직접 재료 원가는 총 1000개, 가공 원가는 총 몇 개? 840개. 이 말은 지금 들어가 있는 가공 원가는 가공 원가 가지고 몇 개 만들 수 있다? 840개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공 원가는. 지금 가공 원가는 가공이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 원가도 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00개 못 만들어요. 840개 만들 수 있는 원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공 원가는. 재료는 공정 시작하자마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재료만 보면 1000개 다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가 있다. 근데 600개와 400개로 나눠져 있다. 자, 여기까지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단계가 뭡니까? 자, 이제 원가를 집계한다. 어디에 집계한다? 이 공정에 집계하는 거예요. 이 공정에. 원가를 집계한다. 어디에 집계한다? 공정에 집계한다. 그런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하고 가공 원가죠. 자, 문제에서 앞에 나와 있죠. 3월에 제조 원가 자료 해서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얼마라고 했냐면 100만 원이라고 했고 가공 원가는 168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원가를 집계했어요. 공정에. 그럼 이제 원가 집계했죠? 완성품 환산량 나와 있죠? 그럼 이제 4단계는 뭐가 됩니까? 4단계는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원가를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100만 원이고 1000개.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얼마라는 거예요? 1000원이라는 거죠. 168만 원이고 완성품 환산량은 840개. 그러면 168만 원 나누기 840 하면 한 개당 얼마? 2,000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00원.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00원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자, 일단 마지막 5단계는 이거 가지고 완성품 원가를 계산해 보자.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해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00원을 가지고 1,000원은 다 여기에 적용되는 거고 2,000원은 이제 이쪽에 적용되는 거예요. 완성품 원가 하면 이걸 보자 이거예요. 완성품 원가 이걸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1,000원을 자 600개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1,000원이라고 했죠? 완성품 환산량은 600개죠. 그러면 1,000원 곱하기 600개 하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 원가는 얼마? 2,000원. 완성품 환산량은 몇 개? 600개. 그러니까 2,000원 곱하기 자 600개 곱해주면 자 그래서
여기를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완성품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0원 곱하기 몇 개? 400개. 2,000원 곱하기 몇 개? 이제 240개. 40개. 그래서 여기를 더해주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해보면, 자, 완성품의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는, 자, 단위당 1,000원이었고, 600개. 그래서 60만 원. 완성품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원가는 6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가공 원가는 단위당 2,000원이고, 곱하기 600개 하면 여기는 120만 원. 그러니까 완성품 원가 중에서 가공 원가가 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품 원가는 총 얼마? 60, 120, 합계 180. 이게 완성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 자, 이건 똑같이 단위당 1,000원이었죠? 곱하기 400개였어요. 그죠? 그래서 40만 원이고. 여기는, 자, 2,000원이고, 단위당 곱하기 몇 개였다? 여기는 240개였죠. 그러면 48만 원이고. 그러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입니까? 40. 기말 제공품 원가 중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40. 기말 제공품 원가 중에 가공 원가는 48만 원. 그래서 합계 기말 제공품의 원가는 88만 원. 자, 그래서 이걸 합계를 해보면 직접 재료 원가는 총 얼마? 100만 원이죠. 아까 원가를 집계해 보니까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죠?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완성품에 갔고 40만 원은 자, 기말 제공품에 갔습니다. 자, 가공 원가는 아까 얼마이냐면 168만 원이었어요. 168만 원 중에 자, 120만 원은 완성품의 원가에 갔고 그다음에 48만 원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갔어요. 그래서 합계 268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이 공정에 집계되는 전체 원가는 268만 원인데 268만 원 중에 180만 원만큼은 완성품 원가가 되었고 88만 원은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완성품 원가는 얼마냐 물어봤으면 180만 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면 88만 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계별 이제 풀이 계속 이제 좀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보면 자, 종합 원가 계산의 의미는 공정의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다. 자, 공정의 원가를 다 집계해 보면 268만 원인데 이 268만 원은 뭐냐? 직접 재료 원가가 100만 원 있었고 자, 가공 원가가 168만 원이다. 그래서 원가를 집계해 보면 268만 원이라는 거예요. 공정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완성품의 원가와 제공품의 원가, 기말 제공품의 원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배분된다 이렇게 말하면 나누어진다. 그런데 자, 이 100만 원 중에 아까 총 1,000개였는데 그 중에 600개는 완성이 되었고 400개는 완성이 안 됐죠. 그런데 재료는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6대 4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원 완성품에 40만 원은 제공품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인데 가공원가는 총 1,000개 해서 600개 완성되고 400개 완성이 안 됐지만 요거는 60%만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공 원가가 들어간 걸로 보면 600개만큼은 가공 원가가 다 들어갔고 400개에 대해서는 60%만 가공 원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완성품의 개수로 환산을 해보면 몇 개였더라? 240개더라. 결국 완성품의 개수로 보면 1,000개가 아니고 840개, 즉 840개를 만들 수 있는, 제조할 수 있는 가공 원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직 가공 원가가 다 안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직 완성이 안 된 게 있는 거야. 결국은 자, 168만 원 중에서 840분의 600, 그러니까 840분의 600만큼은 완성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840분의 240만큼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자 48만 원입니다. 거기는 얼마? 제공품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품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가 60, 가구 원가가 120 해서 완성품 원가는 총 얼마? 180만 원. 기말 제공품 원가는 40만 원, 48만 원에서 48만 원 되고, 자, 단위당으로 보면 3,000원이다. 이 말은 완성품 원가가 180만 원인데 완성품을 지금 몇 개 만들었어요? 600개 만들었잖아요. 그죠? 완성품을 600개 만들었다. 그러면 나누기 600개 하면 결국은 완성품 한 개당 제조 원가는 얼마? 3,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공품은 88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성품 180만 원, 단위당 3,000원인데, 자, 이게 완성품 중에서 만약에 500개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 한 개당 3,000원인데 500개가 판매되었다. 그러면 금액으로는 150만 원이죠.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총 600개 중에 500개가 판매가 됐으면 미판매된 것은 몇 개? 100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100개는 재고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 금액으로는 3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180만 원의 원가 중에서 판매된 150만 원만큼은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고 판매되지 않은 30만 원은 재고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공품 원가는 88만 원이죠. 이게 아직 완성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차기로 이월되어서 차기에 어떻게 돼요? 차기에 기초 제공품이 되는 거죠. 단기에는 기말 제공품, 차기에는 기초 제공품이 돼요. 그래서 차기에는 추가적인 가공 작업을 합니다. 왜? 제공품에 재료는 다 들어가 있죠. 재료를 더 넣을 게 없죠. 그래서 차기에는 추가적인 가공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됩니다. 차기에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T 계정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T 계정을 보면 자, 일단 지금 원재료 계정 과목이 있고, 자, 가공 원가는 뭐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일단 여기서는 두 개를 합해서 그냥 가공 원가 계정으로 할게요. 자, 가공 원가. 그다음에 제공품 계정. 자, 완성되면 제품이 되고 판매되면 뭐가 된다? 매출 원가 된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영업을 개시해서 기초 재고 자체가 없잖아요. 기초 원재료 0이고요. 기초 제공품도 0이고 기초 제품도 0이에요. 그죠? 기초 재고는 다 0이다. 왜? 이제 영업을 개시했으니까. 자, 일단은 문제에서 원재료를 얼마를 매입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 그죠? 그런데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 들어갔다는 말은 있잖아요. 100만 원 들어갔다. 이 말은 있잖아요. 그죠? 직접 재료 원가 100만 원이다. 이 말은 재료가 100만 원어치 생산 공정에 투입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자, 원재료 계정 100만 원, 원재료가 창고에서 나왔다. 그래서 원재료 계정 대변이 되고 대신 생산 공정에 들어갔다. 생산 공정은 제공품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공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차변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 재료 원가 100만 원. 그다음에 자, 가공 원가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매입을 모르니까 기말 원재료가 얼마 남아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당연히 모르는 거고. 가공 원가는 자, 168만 원의 가공 원가가 발생했다. 차변. 이 가공 원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공하기 위한 거죠. 가공하기 위한 거. 뭘 가공한다? 원재료를 가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생산 공정에서. 결국 가공 원가도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공 원가 집에서 나와서 어디에 들어간다? 생산 공정으로 들어간다. 차변.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원가가 언제 들어간 거예요? 단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 얼마? 금액으로는 268만 원이죠. 단기 총 제조 원가 268만 원. 그다음에 이 중에서 원가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자, 완성이 된 것은 완성품 원가죠.
완성이 된 것은 180만 원. 완성품 원가예요. 180만 원. 완성품 원가. 자, 그럼 완성이 되었으니까 완성이 된 것만큼은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죠. 그래서 제공품 대변, 즉 제공품 계정에서 빠져나와서 제품 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계정 차변, 그죠? 180만 원만큼은 완성품. 그 다음에 제공품은 자, 이게 이제 완성된 거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얼마? 금액으로는 18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은 88만 원 남아 있게 되죠. 기말 제공품은. 그다음에 뭐 제품 180만 원 중에서 아까 150만 원만큼은 판매가 되었다. 판매가 되었으니까 제품 창고에서 빠져나오죠. 대변 대신 매출 원가가 되죠. 차변. 그죠? 여기서는 매출 원가. 매출 원가. 그죠? 매출 원가는 1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완성품이라는 거하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사실 같은 말은 아니에요. 제품이라는 말은 최종적인 판매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제품이라고 말을 하고요. 제품이라고 말을 하고, 근데 이 지금 종합원가 계산의 기초 학습을 하는 단계는 공정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단일한 하나의 공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을 끝내게 되면 이게 하나의 공정밖에 없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그게 바로 곧 뭐가 된다? 제품이 되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공정을 완성한 완성품이 바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공정이 2개, 3개 있다고 해보세요. 공정이 이렇게 1개, 그다음에 공정이 2공정, 3공정 이렇게 있다 생각해 봅시다. 공정이 1공정, 2공정, 3공정 이렇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공정을 마치게 되면 1공정을 끝나면 1공정에서는 완성품이 돼요. 그죠? 1공정에서는 완성품이 돼요. 1공정에서는 완성품이지만 이 완성품이 곧바로 최종적인 제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종적인 제품이 되려면 2공정, 3공정까지 다 끝나야 최종적인 제품이 나오는 건데 1공정을 완성했으니까 완성품은 맞는데 아직 3공정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인 제품이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럼 1공정을 마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공정의 완성품이 2공정에 다시 또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2공정을 또 하고 그럼 또 2공정의 완성품이 돼요. 그럼 2공정의 완성품은 다시 또 3공정에 들어가요. 또 3공정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공정까지 다 끝나야 비로소 이제 뭐가 돼요? 최종적인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완성품이라는 개념은 최종적인 제품이라는 거하고는 같은 건 아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공정이 한 개밖에 없는 단일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좀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완성품을 곧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거 생각하면 기초 제공품이 있었다 없었다? 0이었죠. 기초 제공품이 0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기초 제공품이 0인 경우죠. 기초 제공품이 0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종합 원가 계산하면 뭐 선입선출,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뭐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기초 제공품이 0이 상태에서는 선입선출법, 평균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리고 결과도 같고 의미도 없고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겁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0일 때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구분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선입선출법, 평균법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온 거예요.
기초 제공품이 0인 경우입니다. 0인 경우. 이상 종합 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계산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초 제공품이 0인 경우에 있죠. 단일 공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